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최근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좀 빨라지고 있잖아요. 그러면서 나오는 그 산업 공동화 우려, 이 문제에 대한 천공 스승님의 진단과 해법이 담긴 내용입니다. 오늘 이 부분을 좀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현상의 근본 원인이 뭘까 스승님은 어떻게 보시는지, 그리고 인재 활용이나 기업의 역할에 대해 어떤 제안을 하시는지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 합니다. 가장 궁금한 건 이거 같아요. 왜 대기업들이 자꾸 국내에서 힘들어하고 해외로 나가려고 할까? 근데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스승님은 이게 그냥 경제가 어려워서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업 내부의 문제, 특히 사람을 대하는 방식, 그러니까 인재를 그냥 노동자로 본다는 점에서 문제를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. 아, 네네. 그 지점이 핵심인데요. 먼저 그 노동자 대 연구원 이 개념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. 스승님 말씀은 노동자라고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의 가능성을 뭔가 딱 제한해 버린다는 거죠. 쟁의근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특정 기술 외에 다른 걸 보기 어렵게 만든달까요? 그리고 자칫하면 이게 노사 갈등의 어떤 빌미가 되기도 하고요. 아무리 고학력 인재라도 노동자 딱지가 붙으면 창의성이나 이런 게 좀 위축될 수 있다. 뭐 이런 분석이신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름만 바꾸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를 다르게 보자, 잠재력을 끌어내자, 뭐 이런 거군요. 그래서 직무가 뭐든 간에 모든 직원을 연구원으로 부르자, 서로 존중하면서. 네, 맞습니다. 청소를 하시든 경비를 서시든 모두가 연구원님이라는 거죠. 그게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또 각자 자기 분야에서 계속 뭔가 개선하고 연구하게 만드는 동기가 될 수 있다. 기업 문화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인 것 같아요. 상당히 큰 변화인데요. 그렇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세요. 오너가 직접 나서서 우리는 노동자 안 쓴다. 우리 식구들은 전부 연구원 체제로 간다. 이렇게 딱 선언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거예요. 그 의지가 있어야만 이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. 뭐 이런 말씀이시죠. 그럼 이 연구원 체제가 잘 되면 뭘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? 자료에서는 이게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 같던데요. 네네. 서로 존중하니까 협력도 잘 되고 그러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는 맨날 싸우는 노사관계나 그런 전통적인 노조의 필요성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는 거죠. 삼성 같은 큰 기업이 좀 모범을 보이면 좋겠다. 이런 언급도 있고요. 그렇군요. 근데 지금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시네요. 아, 네. 지금 나가는 건 좀 국내에서 생긴 문제들로부터 도망가는 성격의 짓다 이렇게 진단하세요. 도망이요? 네. 제대로 된 해외 진출은 그게 아니라 일단 국내에서 연구원 체제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거죠. 그 경험이랑 철학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.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. 그냥 인건비 싸다고 가는 게 아니라? 그렇죠. 거기 가서도 똑같이 그 나라의 고학력 인재들, 이런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뽑고 대우도 엄청 잘해주라는 거예요. 그 나라 평균 임금의 배 이상은 줘라. 배 이상이요? 와우. 네, 필요하면 한국어 교육 같은 것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성장도 돕고 결국엔 그 나라 발전에도 기여하고 이게 스승님이 말하는 홍익인간 이념의 실천인 거죠. 이렇게 해야 해외에서도 또 인력배 간의 노사 문제네 이런 똑같은 문제를 반복 안 할 거라는 논리입니다. 이야, 이거 정말 스케일이 큰데요. 여기서 더 나아가서 대기업이 앞으로 뭘 해야 하냐, 이걸로 미래 신도시 설계까지 말씀하시네요. 네, 맞습니다. 기업들이 가진 그 국제적인 네트워크나 기술력 있잖아요. 그걸 활용해서 도시가 낡은 선진국이나 이런 곳에 미래형 도시 모델을 우리가 제안하고 그걸 짓는 걸 주도해야 한다. 단순히 돈 버는 걸 넘어서는 일이네요. 그렇죠. 이걸 인류 대민 사업이라고 표현하세요.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사업이다.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면 국제사회에도 좋은 일하고 동시에 거기서 생기는 엄청난 사업 기회들이 국내 중소기업들한테까지 다 퍼져나갈 수 있다. 이런 구상인 거죠. 자, 오늘 청취자께서 주신 자료로 쭉 살펴봤는데요. 정리해보면 직원의 정체성을 노동자에서 연구원으로 바꾸는 것의 의미, 그리고 이걸 이끌 오너의 역할, 또 홍익인간 정신으로 해외 사업을 하는 새로운 방식,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신도시 설계라는 어떤 거대한 비전까지. 네, 특히 그 노동자냐 연구원이냐 이 프레임 전환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노동이나 기업, 세계화
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실지 저도 궁금하네요. 마지막으로요,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자료에서 스승님은 한국이 2025년부터는 하나의 거대한 연구소처럼 집단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. 이 연구라는 말,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계속 탐구하고 시야를 넓히는 이 자세를 혹시 청취자 자신의 일이나 공부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?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보일 수 있을까?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